이러한 내용을 가진 조일수호 조규의 의의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일수호 조규는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근대의 시작점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으로서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을 모방해서 불평등 조약을 타국에 강요한 최초의 조약으로서 1858년 체결된 영일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약간의 동아시아적인 말들, 언어들, 용법들을 썼지만 사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영일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조약 내용에 나타난 의미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조선의 독립국가 인정이라는 부분은 결국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인 주종관계를 단절시켜서 한국에 대한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삽입된 것으로서 이는 1874년 체결된 프랑스와 베트남 간, 비엔남 간, 즉 옛날에는 비엔남을 안남이라고 했는데요. 프랑스 안남 간, 즉 프랑스 비엔남 간 화친조약의 내용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조차도 베트남 자체가 비엔남이 당시에 청나라 중국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였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조공관계 할 때 우리는 1년에 4번까지도 조공관계를 했었지만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조공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멀리 떨어져서 그냥 기본적으로 리스펙트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가 비엔남을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이 미얀마 쪽을 갖다가 침투하게 되는데 결국 프랑스가 먼저 제1조에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비엔남은 안남은 독립국가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중국과 그 나라 사이의 주종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렇죠?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청나라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1874년에 체결된 프랑스 비엔남 간 화친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의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은 향후 일본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에 침투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7조 항행권과 측량권 인정 조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군사적 침략, 경제적 침략을 위한 준비의 의미고 제10조인 치외법권, 그렇죠? 영사재판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조항이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관세 자주권의 제한, 그다음에 최애국 대우의 조항 이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장 공통으로 나타났던 것이 항행권, 측량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은 한국에게 있어 근대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으나 동시에 이후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있어 혼란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혼란 다음에는 역시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제 1주차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죠?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을 근대의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근대의 마지막은 1945년의 광복, 즉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이를 우리가 근대로 봤을 경우에 결국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은 하나의 위기고 그다음에 하나의 기회였다. 물론 혼란도 중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위기와 혼란, 기회가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일수호 조규 체결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5주차 강의인 한국의 문호개방 과정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제 2주차에서는 문호개방 이후에 전개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점차적으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강의가 쉬워지는 건지 좀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선 강의의 내용들을 자주 보면서 이것은 정치, 외교,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라든가 주변과의 관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약간 혼란이 오거나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앞에 강의에 대한 부분, 저도 매주마다 여러분들 전주차 강의를 요약해 드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나온 강의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